자,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는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지난 밤 사이에는 미국 시장도 반등하면서 그리고 CPI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이게 그렇게 쉽게 끝날 문제 같지는 않아 보여서요. 암호화폐 시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과연 그럼 이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 것이냐, 우리 주식시장 그리고 혹은 다른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한 인물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바로 이 인물입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은 모를 리가 없고 주식하시는 분들도 몇 번은 들어봤는데 라고 싶은 그런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에요. MIT를 졸업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엄청난 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되게 젊어요. 30세 정도가 되는데, 자, 이 30세의 엄청난 부자이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요,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있는 30대 미만 인물들 가운데 세계 최고 부자가 바로 이 인물이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인물이죠. 블룸버그 억만장자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500위까지, 전 세계 부자 500위까지의 그 자산 규모를 나열하는 그런 인덱스가 있는데, 그걸 보면은 지난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이 인물이 156억 달러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21조 원을 30대가 갖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진짜 이런 부자였던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게 156억 달러면 어느 정도지 보니까 레이 달리오가 한 160억 달러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보다 약간 가난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었는데, 이분이 불과 이틀이 지났을까요? 수요일이 되니까 그 사람의 자산 규모는 10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80%가 사라진 건데, 그래도 1조 3천억 원 정도의 자산이니까 그래도 여전히 부자인 건 맞고요. 그 이후에도 한 20, 30% 정도 자산이 더 줄었을 겁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래도 한 1조 원 정도의 그 자산을 갖고 있는, 아직까지도 부자이지만 아주 부자에서 조금 부자로 좀 줄어든 바로 그 인물이 샘 뱅크먼 프리드입니다. 자, FTX 사태가 벌어졌던 그 핵심 일지를 한번 살펴드릴 텐데요. 시작은 이제 샘 뱅크먼 프리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인물이 첫 번째로 세웠던 기업이 바로 여기입니다. 알라메다 리서치라고 하는 투자회사예요. 투자회사다 보니까 투자회사는 고객들의 돈을 받아다가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서 그 수익금을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잘 못했거나.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운 게 바로 FTX, 지금 사건의 발단이죠. FTX 거래소인데요. 이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암호화폐를 자유롭게 거래하고 자금을 옮기고 이런 곳입니다. 자, FTX 거래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서 세계 2위 거래소까지 급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게 2019년에 생겼으니까 거의 3년 만에 세계 2위까지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알라메다 리서치도요, 투자회사인데 너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자산 규모가 146억 달러까지 급격하게 불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와, 샘 뱅크먼 프리드는 그냥 손만 대면 성공시키는구나 라는 인식을 키워줬죠.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암호화폐계의 워렌 버핏이다, 이런 얘기들까지 많이 퍼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터졌던 건 지난 11월 2일이었었는데, 그때 알라메다 리서치, 처음 세웠던 투자회사 말았는데요. 알라메다 리서치의 자산 규모가 146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146억 달러의 재무제표가 실수로 유출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코인데스크 US에서 이 자료를 입수를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공개를 했는데, 146억 달러의 자산 가운데 거의 3분의 1가량, 엄청나게 많은 자산이 바로 FTT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FTT 뭐지 했더니 FTX라고 하는 샘 뱅크먼 프리드가 세운 거래소에서 발행한 주식이 바로 FTT거든요. 자, 그러면 샘 뱅크먼이 만든 투자회사의 알라메다가 샘 뱅크먼이 만든 거래소 회사의 FTX의 코인 FTT로 커졌다는 거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 의심은 약간 있긴 있었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알라메다 리서치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건지를 의심을 하는데,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어요. 일단 알라메다 리서치는 샘 뱅크먼 프리드가 세운 투자회사, 그리고 FTX 거래소는 샘 뱅크먼 프리드가 세운 거래소인데, 거래소를 세울 당시에 FTT라고 하는 특별한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코인을 먼저 발행을 하죠. 그러면 그때는 이 코인의 가격이 매우 쌉니다. 그 매우 싼 코인을 바로 알라메다 리서치가 저렴하게 먼저 선취매를 해놓는 거죠.
그러면 매우 싸니까 이 FTT를 갖고 있는 건 뭐 별로 돈도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그때부터 FTX 거래소가 FTT라는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 수수료도 할인해드리고 어떤 혜택도 드리고 어떤 혜택도 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FTX에서 거래를 하려면 FTT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FTT에 대한 매수가 많이 몰리게 됐고요. FTT의 가격이 급격하게 불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알라메다 리서치는 FTT를 미리 싼 값에 별로 가치가 없을 때 갖고 있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자산 규모가 엄청나게 불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한데 여기서 또 뭐가 생기냐면 갑자기 FTT의 자산 규모가 크게 늘어나니까 이걸 담보로 현금성 자산 대출을 받아요. 사실 원래는 가치가 없었던 건데 FTX가 거래 가치를 높여줬고 그 높아진 가치를 이용해서 담보대출로 현금을 받아서 그걸 갖다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걸 계속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는 또 계속 실패를 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세계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CEO가 등장을 하게 되죠. 투자는 계속 실패하고 뭔가 이게 이들이 현금의 어떤 출처가 뭔가 분명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FTT 이상하다. 폭락할 것 같은데 보유하고 있는 FTT를 모두 팔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파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갑자기 이 사람이 파는데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거래소의 준비금이라고 하죠. 내가 뭔가를 팔았을 때 나에게 줘야 될 돈, 이 돈이 급감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럼 나도 팔면은 이 돈 못 받겠는데? 라고 하면서 뱅크런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자, 정리를 해보면 FTX가 싼 값에 가치 없는 FTT라는 것을 발행을 했다가 알라메다는 그걸 싼 값에 샀지만 그 다음부터 FTX가 이걸 가격 올리기에 나서게 되고요. 그 이후 이것을 담보로 뭔가의 현금성 자산으로 투자를 했지만 투자는 실패했고 그 다음에 바이낸스가 이 FTT 팔겠다 하니까 결국 돈이 없는 게 들통나면서 여기에서부터 뱅크런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어디까지 파장이 미쳐지게 될 것이냐. 일단 세콰이어 캐피털에서는 지금 FTX의 투자 가치는 제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FTX는 어쩌면 파산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FTX에 지분 투자를 해놨다면 그 가치는 정말 제로,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FTX에 지분 투자를 해놓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이분이 빠질 수가 없죠. 그리고 타이거 글로벌, 세콰이어 캐피털 대부분 벤처 캐피털입니다. 캐나다의 3대 연금 가운데 하나인 온타리오 교직원 연금과 싱가포르 국부펀드들이 있는데 대부분 한 2억 달러에서 4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투입을 했어요. 물론 싱가포르 국부펀드는 한 3차례 정도 라운딩을 했기 때문에 18억 달러 정도 되지만 대부분 한 2억에서 4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용하고 있는 자산 규모 대비해서는 그렇게 치명적인 타격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자산 군별로 보면 현재 암호화폐 자산의 규모는 2조 2천억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뭐 채권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제일 큰 시장은 뭐 123조, 122조 이렇게 되는데 그에 비해서 2.2조 달러 정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은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는 굉장한 폭풍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시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월가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